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는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승객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8살의 이순자는 국제선 출발 게이트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어요.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주변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승객들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항공권 한 장과 손으로 직접 쓴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이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의 복잡한 구조가 할머니에게는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전광판에 떠오르는 각종 안내 문구들도 할머니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기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지상직 직원이 이순자를 발견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직원은 이순자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죠.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직원이 다가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출국 승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이순자는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항공권을 내밀었어요. 아, 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이게 표인 것 같은데. 직원은 할머니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고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항공권이 맞긴 했지만 종이가 너무 구겨져 있어서 글씨를 제대로 읽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할머니의 전체적인 모습이 일반적인 항공기 승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표 맞아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서 주워오신 거 아니세요? 요즘 가짜표 들고 와서 소동 피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노숙자 같은데 공항 보안이 왜 이래? 이순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정말 비행기를 타야 해요. 제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죠. 신분증이라도 있으세요? 좌석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이순자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래전에 분실한 뒤로 새로 만들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침묵을 본 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할머니, 여긴 장난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세요. 직원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자 주변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순자에게 집중되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들 속에서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하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공항 보안이 엉망이야. 맞아요. 우리 안전은 누가 책임져요? 옆에 있던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같은 비행기 타기 싫은데. 이순자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변명해 보려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 아들이 정우현이라고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주변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상직 직원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다른 승객들의 불만까지 터져나오자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만 헛소리 하시고 나가세요. 여기 노숙인 쉼터 아니거든요. 그 말에 이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숙인이라는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우현. 이순자는 계속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수십 년 전 헤어진 아들, 그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할머니는 잊을 수 없었어요. 직원은 이제 경비원을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이분 밖으로 모셔드려요. 무전기를 꺼내들며 말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나가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잠깐만요, 제발. 이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정우현이라는 사람이 정말 여기서 일하는지. 하지만 직원은 이미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 경비원 2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이순자의 양팔을 붙잡고 로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순자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할머니의 힘으로는 젊은 경비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구겨진 항공권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주변 승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저런 일이 다 있네. 빨리 정리해야지. 우리 출발 시간 늦어지겠어. 그들에게 이순자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경비원들이 이순자를 끌고 가려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두의 관심은 여전히 할머니를 내보내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정우현, 내 아들, 정우현.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항공사 사무동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김성민이 정례 보고를 위해 사장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의 소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게 뭐지? 김성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비원들이 한 노인을 끌고 가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보안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민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우현, 정우현. 그 순간 김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관찰해봤죠. 노인의 모습을 유심히 본 김성민은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손에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키와 체격, 얼굴 윤곽까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설마. 김성민은 급히 사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정우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님. 김성민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우현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사장님 혹시. 김성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로비에 이상한 노인분이 한 분 계세요. 이상한 노인이요? 정우현이 의아해했어요. 그런 일은 보안팀에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계속 정우현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김성민의 말에 정우현의 손이 멈춰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우현이라고요? 정우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봤나요? 김성민은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키는 작으신 편이고요. 70 중반 정도로 보이셨어요. 그런데 특히 오른손에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오른손의 화상 자국. 그것은 정우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우현의 안색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우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경비원들이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하던데요. 아마 지금쯤은. 김성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정우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정우현은 재킷도 입지 않은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김성민도 급히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 정우현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가세요. 김성민이 뒤에서 외쳤지만 정우현은 듣지 않았어요.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3개씩 뛰어내려갔습니다. 마치 몇십 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필사적으로 달렸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신가? 정우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 묻어두려 했던 과거들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정우현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순자가 공항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 사이에 끼인 작은 할머니의 모습이 정우현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정우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정우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만요. 경비원들과 지상직 직원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점잖던 사장이 이렇게 다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현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지상직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정우현은 직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이순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정우현의 무릎이 풀렸어요. 그토록 찾던 얼굴, 꿈에서도 그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우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이순자도 정우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그 얼굴이 익숙해져 갔어요. 어린 시절 헤어진 아들의 모습이 지금의 중년 남성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이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정말 우연히 맞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까지 노숙자라며 쫓아내려던 할머니가 항공사 사장의 어머니라니.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우현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놓아주세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당황하며 이순자의 팔을 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시죠? 정우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현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정우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냉정하던 기업가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미안하다, 우연아. 이순자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주변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승객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지상직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사장의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현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연아.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떠나보낸 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때 김성민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는 조용히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은 정상적으로 탑승 수속 도와드리고 이곳은 잠시 정리해 주세요. 정우현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공백이 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우현은 어머니를 사장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과 사진들. 정말 아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우현은 어머니를 편안한 소파에 앉혀드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삶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우연아, 엄마 이야기는 길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우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간 많아요.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아, 엄마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이유를 알고 싶지? 정우현의 몸이 굳어졌어요. 평생 궁금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는 널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정우현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원망과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아저씨가 찾아왔어. 고아원에 가면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이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 어머니, 정우현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순자가 계속했어요. 널 보내고 나서 엄마는 매일 후회했어. 정말 매일 울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고아원에서는 내가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한다고 했거든. 정우현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이유를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널 찾을 수 없었어. 이름도 바뀌고 기록도 사라지고. 이순자가 흐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신문에서 너 기사를 봤어. 정우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지. 내 아들이라는 걸. 그때부터 어머니는. 정우현이 물었어요. 그때부터 널 보고 싶어서 미치겠더라.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같은 사람이 성공한 내 앞에 나타나면 너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계속 망설였어. 정우현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잖아. 이순자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도 없고 변변한 일도 없고 성공한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그런 말씀 마세요. 정우현이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이순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죄책감과 자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순자는 구겨진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어. 내 아들이 만든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고. 정우현은 어머니가 건넨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석구석이 해져 있었어요. 정우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연아,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다. 항공사 사장이 되었다더구나.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만든 하늘. 엄마도 한번 날아보고 싶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정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 이름이 너무 커져서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겠구나 싶었지.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더라. 어머니. 정우현이 편지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였나요? 어머니가 필요 없다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아.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성공한 아들에게 가난한 엄마는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온 이유도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정우현은 벌떡 일어나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부기장님,
지금 당장 사장실로 와주세요. 잠시 후 김성민이 들어왔어요. 정우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편을 준비해주세요. 목적지는 제주도로 하고 승객은 2명입니다. 특별편요? 김성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특별편을? 네, 가장 좋은 기종으로 준비해 주시고 정우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등석 좌석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승무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의 특별 승객을 극진히 모시라고요. 이순자는 당황했어요. 우연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일반석도 안 돼요.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항공사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야 해요. 정우현은 김성민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오늘의 승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내 방송도 특별히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김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1시간 후에 준비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우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제가 만든 하늘을 날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그 사이 로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장의 어머니를 모욕했던 지상직 직원은 이미 인사팀에 불려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1시간 후 정우현은 어머니와 함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출발할까요? 정우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순자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정우현이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할 거예요. 2사람은 천천히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주변에서는 감동한 직원들과 승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우현과 이순자가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기내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정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특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기장도 직접 나와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시는 분이 사장님의 어머니라고 하니 모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수석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들에게 당부했어요. 특히 기내 방송도 미리 준비한 대로 해주시고요. 이순자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 내부가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넓은 1등석, 좌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중한 승무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정우현이 창가 좌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우연아, 이게 정말 내가 만든 비행기야? 네, 어머니. 정확히는 저희 회사 비행기죠. 정우현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타고 계시는 이 비행기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은 기종이에요. 곧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저는 이번 편을 담당할 기장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 중에는 저희 항공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기장이 계속 말했어요. 바로 저희 정우현 사장님의 어머니이신 이순자 할머니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따뜻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감동한 듯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죠. 할머니께서는 아드님이 만든 하늘을 꼭 한번 날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오늘 이 비행은 할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도 이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연아, 이런 방송까지 해주다니 어머니가 받으실 만한 대접이에요. 정우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해요.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할머니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동에 휩싸였어요. 우와, 이순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구나. 내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 정우현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함께 하늘을 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특별히 준비한 기내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께 특별히 준비한 식사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정우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연아, 여기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하구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정우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모든 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름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 작아 보이는 땅의 모습들, 이순자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정우현과 이순자는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정우현은 어머니를 위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편에서도 이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연아,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게 다 작아 보이네. 그렇죠, 어머니. 정우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 보여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정우현은 어머니를 공항 귀빈실로 모셨어요. 그곳에서는 항공사의 임직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며칠 전 이순자를 모욕했던 지상직 직원도 있었어요. 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순자는 그 젊은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직원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현이 그 직원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승객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네, 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직원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순자는 그 젊은 직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젊은 친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거라. 며칠 후 정우현은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모든 승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우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항공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라는 새로운 서비스 정신을 갖겠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승객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현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 마련한 집에서 첫 저녁을 함께 했어요. 이순자는 깔끔하고 따뜻한 집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우연아, 정말 고맙다. 이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정우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우현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업무 스케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유럽 여행 어떠세요? 정우현이 제안했어요. 저희 항공편으로 파리도 가보고 런던도 가보시죠. 정말 괜찮겠니?
이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저의 최우선이에요.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이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아들의 품으로 돌아온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현 역시 어머니가 옆방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마침내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이순자는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아, 엄마가 내 하늘을 탄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의 하늘이 되어주렴. 네, 어머니. 평생 어머니의 하늘이 되어드릴게요. 정우현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늘에는 정우현의 항공사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비행기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하늘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모자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